암투병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이 남성을 흉기로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 어떤 교통사고로 시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전남 광주광역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을 보시면 길에 승용차 2대가 서 있는데 어떤 남성이 다른 차량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뒤의 상황은요. 다른 차에서 내린 남성과 함께 이 사고 차량의 문을 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문을 열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 남성 2명이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차량이 보시는 대로 그렇게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망가져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자체가 크게 난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문을 열어봤더니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큰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왜 목격자들이 다급하게 차문을 열려고 했던 걸까요?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봐달라고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유리를 깨려고 그래요. 사람이 둘 다 쓰러져 있다 그러는 거야. 이거 이 사고가 큰데 내가 그랬죠, 속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를 깼어요. 왼쪽엔 운전자는 나이 드신 아주머니였고 조수석에는 남자분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환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자, 차량 파손은 심각하지 않은데 목격자들은 빨리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탑승자의 출혈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 차량에는 2명의 탑승자가 탑승해 있었는데 한 명은 남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50대 부부로 밝혀졌는데 이 구급대와 목격자 등의 설명에 따르면 둘 다 출혈량이 상당해서 상당히 위중했던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하면서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은 사망하고 말았고 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내는 심폐소생술 끝에 수술을 받으며 소생했지만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사고는 크지 않은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부 두 사람, 이 부부 모두의 몸에서 이 흉기에 의해서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차를 타고 가던 이 50대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주목할 만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목격자가 했던 말 가운데 환자복을 입고 있었더라라는 이 말입니다. 이 목격자가 차에 탄 부부 중에서 남편이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그 병원을 찾아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입고 있었던 환자복. 그런데 그 병원은 주로 이런 환자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고양이가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그랬어요. 성비율 미만? 대부분 뇌출혈 아닌 뇌졸중 이런 분이 대부분이죠. 여기가 근육혈통이라고 있다. 남편이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암 환자였었는데요. 이들 부부는 30여 년 동안 그 부부 생활하면서 자녀도 낳고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면서 불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은 사망한 남편은 3개월 전쯤에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그 사고 난 날은 대학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가던 중에 사고가 났던 것인데요. 예.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은 갑작스레 사망을 했고 아내도 중상을 입은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에서는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해냈는데 블랙박스는 음소거 상태가 돼 있고 내부가 아닌 외부만 지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은 암 환자, 재활병원 3개월 있다가 퇴원하는 날 이런 일을 당했다. 자, 그런데 이때 경찰이 어떤 범행 도구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활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충격적인 반전을 맞게 됩니다. 톨게이트 진입 100m 전방에 도로상에 사고가 난 차량이 정차가 돼 있었어요. 차량 운행하면서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로 인해서 이제 차가 충격을 하고 정차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제3자가 개입한 건 아닌 것 같고 발견이 됐는데 그게 범행 이용 도구인지 여전히 또 수사를 해봐야죠. 차 안에서
흉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흉기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 해당 흉기로 부부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경찰은 제3자 개입 정황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부부가 서로 공격을 했거나 아니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배우자를 해치고 자해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반전이 곧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술 후에 의식을 찾지 못하던 아내가 깨어나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암 환자인 남편을 병원 퇴원하던 날.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시 아내는 3개월가량 남편을 병간호 했는데 자신에게도 호흡곤란과 불면증 증상이 생깁니다. 이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는데 급기야 아내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남편이 퇴원하던 날 아내가 차량 운전대를 잡았는데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에 앞서서 가드레일을 고의로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자 이어서 흉기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해해 중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년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아내가 남편의 발병 이후에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이 증상을 심화시켰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